자, 오늘 수업은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수직평면세계의 네 번째 평면이 되겠다. 자, 우리 통합자유철학 강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배우는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쪽 수직평면세계, 이쪽이 전면세계, 이쪽 후면세계이기 때문에 그 후면세계, 수직적 평면세계가 되겠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인식의 전환은 또는 반인식의 전환은 인식에서 반인식의 전환, 아까 도형에서 인식에서 반인식의 전환은 잠깐 보면 이 인식 영역에서 반인식 영역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다. 자, 도형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식의 반인식 전환은 인식의 극소화 상태를 무한대로 극소화시켜 반인식화시키는 전환 과정이다. 인식의 극소화 상태를 무한대로 극소화시켜 반인식화시키는 과정. 인식을 극소화시켜서 아주 극소화되면 이 무를 사이에 두고 반인식화되기가, 무의식화되기가 어렵지 않겠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사유를 통한 무의 경험이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인식의 무한적 극소화가 반인식, 즉 무의식화되는 과정은 그 무한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달성이 어렵고 순간적 달성만 가능하다. 그렇겠지? 무한적 특성이 있는 거야. 극소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극소화를 시켜야지만 겨우 우의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달성은 어렵고 순간적 달성만 가능하게 된다. 즉 극한적 인식의 축소된 인식의 세계가 자신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난 반인식화되는 과정, 무의식화되는 전환 과정을 통해서 우는 순간적으로 경험 가능하다. 경험하는 거야. 뭐 인식하거나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는 경험하는 거다. 첫 번째 우리 인식의 반인식 전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자, 또 다른 무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른 무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반인식의 인식화 과정 중 성취된다. 아까 경우와 반대가 되겠지. 반인식의 인식화 과정. 이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대상의 일치 과정. 정신과 육체, 나와 대상의 일치 과정. 깊은 정적 사이를 동반한 수행, 명상 또는 수행이 이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발생된 극소적 반인식의 인식화, 극소적 반인식의 인식화, 그리고 극소화되지 않은 반인식이 이렇게 인식화될 때 모두 무를 경험시킨다. 그렇겠지? 여기서 극소화된 인식이 반인식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화되지 못하고 약간 남아있는 인식이 반인식화 되는 경우에도 무는 경험이 가능하게 될 거다.
극소화되지 않은 반인식에 급격한 인식하는 인간의 사유, 자유존재, 자유의지, 자유인식 이런 것들이지. 인간 사유 본질로부터 달성 가능함이 유추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극소화되지 않은 반인식의 급격한 인식화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유된다. 이는 우리 인간 일반 모두 숭고함과 평등함을 되새기게 한다. 자유존재, 자유의지, 자유인식으로부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숭고함과 평등함을 되새기게 하는 거다. 지금 무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인간의 본질이 숭고함과 평등함을 되새기게 하는 거지. 자, 극소적 반인식이 인식으로 상호 전환되는 예는 정적 사유를 통해 그것 이외의 반인식과 인식을 극소화시키며 정적 사유로부터의 인식이 어느 순간 무의식 또는 반인식화됨으로써 전환되는 현상이다. 이때 반복적 무가 경험되기도 한다. 자, 반복적 무라면 순간적 경험하는 무보다는 조금 무가 느껴지긴 하겠지. 자, 그래서 극소화되지 않은 반인식이 급격히 인식화되는 과정은 인간 사유에 의해서만 경험 가능하다. 우리는 도저히 실제 상황에서는 이 극소화되지 않은 반인식이 어느 정도 무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과정을 실제로는 느끼지 잘 못하는 거야. 실제 우리 삶에서는 사유세계에서만 경험하는 거다. 자, 그러나 역의 과정, 극소화되지 않은 인식의 반인식의 전환, 극소화되지 않은 인식, 어느 정도 강한 인식작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인식작용이 갑자기 반인식으로 되지는 못하는 거야. 그건 인간의지 영역을 벗어나고 이로써 무의 경험은 일방향적, 순간적 경험으로 제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림을 잠깐 보자. 이게 인식이나 반인식이 극소화됐을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서나 그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가 경험되기도 하고 반복적 무도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일차 영역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인식 상태를 갑자기 반인식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지. 내가 지금 점심을 뭘 먹었으면 뭐 순두부를 먹었으면 점심으로 먹었던 그 메뉴가 내가 잊어버리자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잊히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을 줄일 수는 없는 거다. 반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반인식 상태, 무의식 상태의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인식화되는 과정이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극소화된 전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상태, 중간 상태의 반인식이 인식화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의지의 존재 작용 또는 인식 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방향적 특성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로써 무의 경험은 일방향적 순간적 경험으로 제한되게 된다.
자, 진정한 의미의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로부터의 무의 경험은 진정한 의미의 무의 경험은 극소적 반인식의 인식으로의 전환과 옆에서도 얘기했지. 극소적 인식의 반인식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구현될 때 경험 가능하다. 이 동시 전환은 물론 동시 무한 극소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깊은 정적 사유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 모든 생각을 딱 멈추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깊은 정적 사유 과정, 뭐 수행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 과정은 아주 깊은, 아주 집중된 오랜 기간 동안의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 어느 순간의 무는 경험적 무지, 인간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우리는 무는 극소적 인식과 새롭게 정의를 한 거야. 무는 극소적 인식과 반인식의 상호 전환 순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사유한다. 우리는 무를 새롭게 정의한 거다. 그리고 이 전환은 인간의 사유 공간 범위 내로 포함된다. 그렇겠지? 무는 우리의 사유 공간 속 정중간 원점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국소적 인식의 반인식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국소적 사실인식 또는 원리인식이 있는 국소적 사실인식. 사실인식은 뭐라고 그랬지? 사실인식은 이거는 자구나. 이건 하얗구나. 저기에 나무가 있구나. 저기 책꽂이가 있구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사실인식이라고 했지. 자, 원리인식은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구나. 자, 적분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고 원리를 알아서 비슷한 유사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는데 해가 아침 저녁으로 뜨고 지는 걸로 봐서는 이 천체의 동작 원리가 이렇구나.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원리 인식이 되겠다. 그래서 극소적 사실 인식 또는 원리 인식이 경험적 반인식화 되는 과정이며 뭔가 생각하는 게 무의식화 되는 거니까 경험적 반인식이 되는 거지. 반인식은 본질적 반인식도 있어서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본질적 반인식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인식도 사실인식, 원리인식 말고 또 진리인식이 있었지. 진리인식. 자, 앞에 인식의 세계에서 공부했던 걸 잘 생각해 보자. 경험적 반인식화 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인식을 사유하면서 바로 그 사유를 통해 자신의 인식이 자신의 세공간 영역으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인식의 소멸 또는 반인식화가 되겠지. 사유되는 전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무를 경험하게 된다. 사유 공간 세계에서 무화의 과정을 우리는 사유하였다. 이는 반의지와 반인식의 극한적 의지 분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지가 분열되고 인식이 분열되는 분열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물을 통해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유한 거야. 뒤에도 나오지만 물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제 반의지와 반인식의 세계가 구성하는 의지 분열로부터의 조건적 전환 세계. 이 조건적 전환 세계에서 조건이라고 하면 의지의 국소와 인식의 국소와 또는 반인식의 국소와 의지의 국소와 반의지의 극소화를 말한다. 알겠지? 지금 극소화의 전환에 대해서 인식만 생각하고 반의지와 의지의 극소화 전환 세계는 생략했지만 마찬가지로 의지와 반의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극소화가 필요하다. 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극소화라는 조건적 전환 세계는 논리적으로 그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의 사유 공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물을 단순히 깨달음의 영역에서 우리 사유의 영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논리적,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지. 자, 우리 삶을 평정히, 편안히 하기 위해 상당 부분의 답이 무에 있다. 상당 부분이 무에 있다. 삶의 공간, 삶의 공간, 삶의 공간색의 전환이 물을 통해서 성취된다. 얘기했었지? 물을 통해서 무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지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인식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존재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반존재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반의지, 반인식, 존재 어떤 평면으로도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도 이동 가능한 영역이 무의 영역이 되겠다.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에 있다. 삶의 공간 세계 전환이 무를 통해 성취된다.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불행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구함이 과도하여 삶이 황폐해질 때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의 삶이 황폐해질 때 그리고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 삶에서 위기 상황이지 위기 상황에서 무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의 최초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복원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되겠다. 위에서 기술한 접근은 무해의 접근을 위한 무해의 근접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일 뿐이다. 극소화를 시켜서 반복적 무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무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공부해보자. 사유 공간은 무한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의 접근 방법 또한 무제한적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에는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러나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네 번째 수직 평면 세계가 되겠다. 그치? 반의지와 반인식의 네 번째 수직 평면 세계는 무를 생각하게 해주는 무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무에 근접한 평면 세계임은 여기까지가 우리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의 여러 가지 특징. 우리 삶 속에서 숨겨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세계라고 했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열의 세계,
반의지와 반인식이 분열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열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봤다. 자, 이번 시간은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수직 평면 세계, 후면 수직 평면 세계가 되겠다. 후면은 의지와 의지가 맞닿는 부분이, 다른 사람과 의지와 다른 사람의 의지, 내 의지가 맞닿는 부분이 우리가 대상과 나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지. 그게 전면 세계가 되겠고, 반의지를 포함한 세계는 후면 세계를 구성한다. 알겠지? 자, 이번은 후면 수직평면 세계, 네 번째 수직평면 세계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평면 세계, 다섯 번째 평면 세계, 또 새로운 우리의 평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